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월급이 적으면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마른 장작을 쥐어짜듯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긴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와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고연봉 직장에서 여유롭게 저축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단순히 어쩔 수 없다며 저축을 포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에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월급이 적을수록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죠.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보면 일단 가난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월급이 적으면 당장의 생활이 빠듯하지만 저축마저 포기한다면 가난이 단순히 현재 상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예비 자금이 없으니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나 가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빚을 내서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지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생기면서 재정은 더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즉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가난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막입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작다고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작은 돈이 모여서 큰 자산을 만드는데 월급이 적은 사람은 내가 모아봤자 큰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쉽게 저축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월 20만 원을 20년 동안 모으면 원금만 4,8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연평균 5% 수익률을 운용하면 8천만 원이 넘는 자금이 형성됩니다. 초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가 쌓이면 삶을 바꿀 수 있죠. 즉 적은 월급이라도 저축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또 경제적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거나 주식시장이 급락해 저가 매수 기회가 열릴 때나 창업 아이템이나 투자 제한이 들어올 때나 그때 자금을 보유한 사람은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반면 저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겠죠. 결국 기회는 돈을 준비한 사람의 몫이 되고요. 월급이 적더라도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졸업을 하고 뭔 일을 나중에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돈을 모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무지성으로 그 모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그때 악착같이 모았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무조건 나타나는데 그때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죠. 지금 악착같이 저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녀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데 즉 월급이 적을수록 미래를 더 심각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돈을 모으지 않으면 노후 빈곤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또 소비 습관을 교정하는 훈련이 되고요. 월급이 적으면 필연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불필요한 소비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은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자산 형성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즉 적은 월급 속에서도 악착같이 모으는 습관은 평생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또한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 대부업,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월급이 적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도 낮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면 치명적이게 됩니다. 반대로 비상금이라도 조금 있으면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죠. 따라서 적은 돈이라도 모아둬야 빚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저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과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사람은 뭔가 나는 내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는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게 합니다. 반대로 저축이 전혀 없으면 늘 불안하고 작은 위기에도 무너지게 되죠. 즉 악착같이 모으는 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가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집니다.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이 있듯이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겠죠. 매일 쓰는 식비나 교통비, 주거비가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 물가 상승의 복리가
연간 더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나 금융상품으로 운영을 해야 하죠. 악착같이 모아두지 않으면 그렇게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휩쓸려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월급이 적으니까 나중에 더 벌면 모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이 늘어나도 지출도 함께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소득이 늘어나면 더 좋은 집과 더 비싼 차, 더 잦은 여행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 저축 여력은 늘지 않고 남는 돈은 옛날에 적게 벌었던 그 돈 액수와 똑같이 남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즉, 지금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시기라면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 거고, 나중에라는 시점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이 크죠. 경기 침체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예상치 못한 질병 등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조차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고 건강 하나만으로 경제 상황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저축은 필수고요. 월급이 적으면 미래가 더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박적으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악착같이 모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요. 월급이 적으면 어차피 못 모은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겁니다. 가난의 구조를 막고 작은 돈을 모아서 복리의 힘을 키우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노후와 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자기 통제력과 자존감을 지키게 되는 거죠. 즉,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월급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돈을 모으기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이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 되니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